오늘 이태호 대표님 모시고 그 대만의 그 AI 리더십과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AI 리더십과 대만 관시에 대한 얘기 잠깐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 보론으로 실제로 이제 동남아 3국의 이제 AI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칩 전쟁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젠슨 황과 리사 수는 이제 대만계로서 활발하게 현역 반도체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두 거물인데요. 이 두 거물이 대표적인 이제 대만계죠. 젠슨 황은 최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 두 개국을 집중 방문했는데요.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한 큰 투자를 약속을 하고 싱가포르는 이제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젠슨 황은 그냥 핫한 인물입니다. 젠슨 황이 어디 가든 거의 뭐 락스타급 대접을 받고 있고요. 이사수는 이것보다 좀 더 빨리 7년 전부터 이제 대만계 최고의 스타였는데요. 대만계 수장들이 계속 반도체 업계에서 나오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제 우선 제가 이제 이 발제는 이제 말레이시아 반도체 시장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나라가 작지 않습니까? 나라가 작고 원래 인력이 좀 적고 이제 생산 공장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만이 1980년대 Go to South, Southbound 정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대만의 남방 정책을 쓰면서 손을 잡았던 나라가 이제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반도체 산업에 인텔도 있고 이제 미국계 기업도 있지만 대만계가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해서 실제로 아까 나온 질문 중에 하나도 동남아에 반도체 수요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말레이시아는 적어도 이제 7에서 13%까지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저가형이 많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고가형이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백엔드 사업이라고 하는 후공정이라고 하잖아요. 패키징, 테스트, 하나가 어 하나가 뭐였죠? 하나가 어셈블리입니다. 조립이죠. 그러니까 이 어, 대만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이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말레이시아 페낭 공장에다가 분업 체계를 갖춘 겁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반쯤 조립된 칩을 배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력이 많이 들고 물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이제 그 비싼 공장 없이 사람 손으로 하는 수작업된 부분들을 어,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죠. 패키지 잘라서 붙이고 조립해서 이제 특정 어떤 그 목표되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 공정이 굉장히 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많이 했고 대만도 했고 대만이 물려준 거죠 말레이시아에. 이런 공정이었는데 최근에 이 소위 말하는 AI 칩들 혹은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수많은 어떤 특정 목적에 이제 디자인된 어떤 이런 칩들은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무리 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때문에 이제 말레이시아 쪽 공정이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삼성이 HBM을 못 만든 이유도 이 후공정이 부실하다. 한국에 요즘에 후공정이 없거든요. 다 외주를 주는데 대만은 긴밀하게 이제 말레이시아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수율이 좋고 특히 이제 HBM이든 혹은 AI든 시스템이든 다양한 반도체 쪽에 어떤 특히 TSMC를 비롯해서 어, 생산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레이시아 반도체 공정들도 약점이 있죠.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반도체에 진심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근데 최근에 이제 안와르 이브라임이 취임하면서 다시 첨단 국가로 가기 위한 뭐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재 이런 어떤 분위기의 변화를 표현해주는 중요한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석유 싸움이었다면은 21세기는 이제 반도체 싸움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제2의 석유다. 즉, 이 말은
반도체 생산 공정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국제 질서, 그 다음에 국제적 어떤 지정학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만이 국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진 나라가 됐고, 동시에 이제 동남아시아도 과거에는 천연 자원에 어떤 의존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와르 이브라임 같은 어떤 현대적인 굉장히 모던한 지도자들은 자국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도체 산업에 안와르 이브라임은 올인하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파카탄 하라판의 어떤 최신 산업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레이시아나 태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싱가포르 마찬가지죠. 전통적인 동남아시아가 이제 천연 자원, 내추럴 리소스가 아니라 인력과 어떤 기술이 결합된 미래 AI 산업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어떤 현대적인 욕심을 드러내는 동남아 국가들이 몇몇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도 칩 삼국지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페낭을 중심으로 한 말레이시아 어떤 반도체 산업과 그다음에 가장 현재 각광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인적 자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자카르타와 반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첨단 산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페낭의 바이안 레파스 자유공업지대라고 불리는 페낭섬 주변의 공업지대입니다. 이 지역이 현재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첨단 산업을 달리고 있고, 이 대만을 중심으로 한 ASE라든지 TSMC라든지 수많은 대만의 중소업체들이 이제 자사의 어떤 제조를 맡기는 분업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업체가 이제 이 페낭 쪽에 많은 게 특징입니다. AMD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전임자였던 마하티르나 안와르 이브라임이 페낭 쪽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많은 국가 보조금을 많이 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바로 이 인센티브 정책을 반도체에 집중함으로써 자사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어떤 말레이시아의 어떤 우파 정부인 어, 정부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요, 제가. 거기와 이제 차별점이 되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암노라고 하죠. 예, 암노. 암노랑 가장 큰 차별점이 되는 국가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말레이시아의 장점은 이제 지정학적인 중립지대라는 거죠.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이제 인도와 비슷한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특정 편을 들지 않고 어, 정말 정확히 그 가운데 길을 가겠다는 정책입니다. 근데 특히 말레이시아는 좀 특수한 게 굉장히 그 자유지정에 가까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인디아랑 좀 친한 면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 점은 저도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 안와르 이브라임 정권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중립을 서겠다. 동시에 칩 전쟁에서도 양쪽에 다 수출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만 중국계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를 굉장히 선호해요. 실제로 그 반도체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냐, 혹은 중국 혹은 미국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는 지금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정학적 중립지대라는 건 말레이시아 산업에 큰 메리트가 되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중립지대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이제 화교 커넥션인데요. 화교들이 과거에는 당연히 반중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화교들이 중국 자본에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화교 네트워크를 통한 중국 수출, 혹은 이제 뭐 중국으로부터 투자 유치, 혹은 이제 미국으로 수출까지 이 모든 역할을 이제 화교 네트워크가 동시에 하고 있죠. 말레이시아는 화교 인구가 이제 33에서 37%까지가 이제 측정이 되는데요. 특히 페낭섬은 화교 네트워크의 어떤 중심지로서 이 화교 네트워크가 이제 대만과의 어떤 관시를 강화시켜주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영어가 대만도 잘 되는 게 장점인데 요즘에는 대만이 중국어가 잘 되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해요. 말레이시아가.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항공시설인데요. 세 번째가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 부분입니다. 과거에 동남아시아는 그다지 그 산업적인 주목을 못 받았는데 최근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특히 유럽과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반도체 업계들이 공장을 그러면은 동남아시아에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수력, 해양 모든 발전에 있어가지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거예요. 특히 말레이시아는 이게 이제 땅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 땅이 굉장히 그 빈 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이제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있던 반도체 회사들도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지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말레이시아는 수력, 뭐 해양, 수력 뭐 이런 모든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와르 이브라임도 그런 정책에 맞춰서 첨단 업체들, 첨단 산업 단지들을 유치하려는 꿈을 키우고 있고 엔비디아가 그 중에 하나의 기업으로서 이런 공고한 파트너십의 하나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슨 황도 이 AI 컴퓨팅을 그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쪽 공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 센터와 칩 공장 이 두 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이걸 뭐 이제 우리가 화력이나 원자력으로 할 수는 없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같은 천연 자원과 이제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서 하자. 그걸 이제 안와르 정권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쟁이 많이 뒤쳐져 있어서 프라보wo 정권이 반도체 AI 산업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국 업체를 통해서 자원, 예를 들어서 석영은 이제 실리콘의 어떤 기본이 되는 물질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도 AI 산업에 발을 들이겠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중립국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자국이 중립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데이터를 자국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싶은데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기 위해서는 첨단 운영 노하우가 수익 모델이 필요한데 그 수익 모델을 엔비디아나 AMD나 같은 이런 그 대만 관시에나 좀 의존하고 싶은 거죠. 중국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관심이 크고 가장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당연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젠슨 황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제 반도체 업계랑도 친했고 데이터도 친했고 특히 이제 AI는 무조건 싱가포르는 미래 산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싱가포르는 AI에서 1등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보다는 이제 싱가포르는 대학도 잘 돼 있고 인적 자원을 유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도체 산업도 싱가포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아예 그냥 AI를 국가 산업 비전으로 잡고 인재 유치도 AI 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스마트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싱가포르의 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 AI 산업과 칩 제조,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까지 이런 모든 산업에 있어서 현재 그 동남아시아는 대만 관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한국 관시가 아닙니다. 대만 관시에 의존하고 있고 이 대만 관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는 어떤 자기 산업과 국가 비전을 새롭게 세우려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국도 동남아시아를 더 이상 저기 뭐 이렇게 천연자원 나는 나라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 뭔가 우리와 삼성과 실제로 산업적인 경쟁을 하는 국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태호 대표의 대만 관시, 대만 AI, 동남아에 대한 AI 리더십에 대한 발제에 제가 살짝의 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